다음 키워드는 중국의 조롱입니다. 보신 것처럼 한일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중국의 한 언론이 한일 갈등으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기회가 왔다, 이런 기사를 실었더라고요. 예, 중국이 참 작은 나라고 왜소한 나라다라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사실 한일 경제적 갈등은 일본의 2차 대전 이전의 대동아 공영권, 한반도, 중국, 아시아권에 대한 강제 강점으로부터 생긴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본에 맞서는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한국과 중국은 같은 어떤 처지에 있는 동병상련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대동아 공영권 시대에 한국 민중과 일본 민중이 얼마나 같이 압살을 당해왔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독립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과 같이 일본의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그런 한국 공격이 터질 때는 중국이 앞장서서 한국을 엄호를 해준다든지 일본의 식민지 만행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해주는 것이 하나의 인륜의 도리이고 또 전략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중국에 훨씬 더 유리할 텐데 네. 오히려 중국은 한국을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자, 중국 관영 환구시보, 인민일보 부속기관이죠. 중국 공산당의 입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자, 힘도 없는 나라가 한국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그 한국이 한국보다 훨씬 강한, 환구시보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보다 5배 정도 강하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그런 나라한테 맞받아 싸움을 하는 그런 무모한 짓을 하고 있다. 심지어 손자병법, 지금 CG에서 나오죠. 손자병법까지 인용해서 손자병법이란 게 춘추 전국 시대에 싸우는 법에 관한 가장 이 현명한 교훈만을 담고 있다는 서양의 마키아벨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책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 손자병법에 36가지 기책이 나옵니다. 그 대책 중에서 가장 마지막이 36개인데요. 36번째 나오는 36개는 현재 힘이 약하면 도망치는 것이 상수다. 네. 도망쳐서 힘을 길러야 된다. 그런데 한국은 힘이 압도적으로 약하면서도 일본과 정면으로 대응을 하는 세계에서 가장 무모한 바보다라는 이런 식의 지금 조롱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번이 중국 반도체가 한국을 물리쳐서 세계 1위로 올라갈 참으로 좋은 기회다라는 이런 기사까지 좀 싣고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중국의 나라와 덩치만 크면서 덩치는 크지만 속은 좁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그 시야가 참으로 단견인 중국을 우리가 이웃으로 두고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나 이런 상황까지 몰려고 온 우리의 처지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